저는 이제 배재대학에서 33년간 교수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운이 좋게 배재 정신을 맞닥뜨리고 지방대학의 그 척박한 곳에서 살아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나중에 기회 있으면 말씀드리고,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한 59세쯤 돼가지고 배재대학에서 벼랑간 그 국제협력 선도대학 사업이 있으니까 이거를 좀 도와줄 수 있겠냐. 그래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 라오스에 한 학과를 만들어주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 나이가 먼저 60이 가까이 돼갖고 저도 이제 은퇴 준비를 해야 돼서 그 다음에 학교에서 보직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보고 단장을 하라고 그래서 나는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솔직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친하신 분이 이거를 맡을 사람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수님한테 여쭤봤냐 그랬더니 다 여쭤봤는데 하나같이 학과가 다들 어렵고 지방대학이 학과 살리기 바빠서 할 수 없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마음에 부담감이 왔었습니다. 왜냐하면 배재대학 선생이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아펜젤라 목사님은 27에 태평양을 건너서 배재대학을 지셨는데 나이가 60 가까이 돼서 라오스에 뭐 하나까지 있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수락을 했는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았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좀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것은 개발도상국 공적 ODA를 통한 고등교육 지원 교육 선교입니다. 그 다음 선교 보여주시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ODA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국제선도대학 사업에서 한 일을 말씀드리고 과연 이것이 배재대학 사업이냐 그러려면 이것이 여하의 교육선교랑 연결이 돼야 되고 또 제가 만들었던 산학연협력센터가 여하의 이 기술선교랑 연결이 되겠느냐 이게 안 되면은 이 사업은 그냥 산업기술대학, 기술교육대학의 사업으로 멈추게 됩니다. 교육선교와 기술선교를 포함하고 있느냐 이게 이제 사업의 성패가 갈라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 맨 마지막에 라오스기 때문에 여전히 척박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먼저 여러분들이 ODA 그러면 두 단어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MDG, SDG. MDG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2000년부터 2015년도에 못 사는 나라의 기초적인 문제를 해결하다. 그래서 15년을 했었고 SG는 2015년부터 30년까지 모든 국가가 지속 가능한 방법이 뭐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유엔에서 생각하는 가장 두 개의 키워드는 고등교육과 민간교육 활성화입니다. 그러니까 못 사는 나라가 5가지의 악순환이 있는데 첫 번째 그 직업이 없다. 두 번째 교육이 짧다. 세 번째 직장이 없다. 네 번째 건강하지 못하다. 다섯 번째 환경이 안 좋다. 이 5개가 악순환으로 돌아갑니다. 초창기 우리 조선시대 때와 마찬가지였는데 이것을 동시에 2개, 3개를 끊어야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데 그것이 고등교육입니다. 배재대학이 그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렇게 되는데 우리가 OECD에 가입하면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은 뭐냐면은 우리나라 총 생산량의 0.7%를 도네이션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2,000조를 보면 14조가 되는데 그렇게는 못하고 지금 얼마를 하고 있냐면 4조 한 5천억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잘하고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개도국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보면은 SDG는 17개가 있는데 그 중에 4번째가 고등교육입니다. 고등교육을 통해서 개도국의 가난을 끊고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자. 거기에 이제 배재대학이 조인을 했습니다. 그다음 보시면 라오스를 보시게 되면은 인도 차이나 반도에 베트남 옆에 있는 아주 작은 국가입니다. 땅 크기는 남북 한 1.1배 크죠. 인구가 780만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00 정도밖에 되지 않고 농업의 한 50% 정도를 갖고 있고 거기에 있는 많은 그 자원이 있는데 그걸 개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사회주의 국가였는데
요새는 이제 중국처럼 시장 경제 쪽에 들어가서 7%, 8% 성장을 하고 있고 거기에 필요한 고등인력 양성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라오스에서도 이제 그 인력이 필요했고 한국에서는 무조건 도와주는 게 아니고 그 88개국의 조사 사업을 하고 꼭 필요한 세 분야를 결정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메콩강이 있기 때문에 수자원, 그 다음에 보건, 세 번째가 이제 고등인력이기 때문에 그것이 매칭이 돼야 ODA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침 이제 그것이 매칭이 돼서 ODA 사업으로 도출됐습니다. 그 다음 라오스고요. 비엔티엔의 수도고 저는 루앙프라방에 갔습니다. 그 이유는 대전이 수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로컬에서 모델을 만들어서 수도 쪽으로 from the local to global을 실질적으로 해보기 위해서 일부러 지방대학을 택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이게 제가 2017년 갔을 때 비행기에서 찍었던 메콩강입니다. 그 다음 메콩강 가까이 찍었던 건데 저렇게 운남성에서 그 많은 진흙이 있지만 살아있는 강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그 다음에 메콩강 주변의 지류 남칸강입니다. 또 보시면 그 이쁘죠. 이렇게 그 라오스는 상당히 이쁜 경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제가 살던 집이고요. 그 다음 제가 살던 집 앞쪽에서 봤는데 상당히 이국적이죠. 몽환적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과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이거 보여드리는 거는 목사님 때문에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배제대학 선생들한테 저렇게 보여주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집트 이스라엘 민족을 꼬실 때 가나안 가면 적각불이 많다 이렇게 살살 꼬셨던 것처럼 저도 저렇게 라오스 가면 먹을 것이 많다 이러는데 목사님들한테 죄송합니다. 이게 슬라이드가 있어서 저렇게 다양한 먹거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재료공학과이기 때문에 관심 있는 게 광물입니다. 오른쪽 쪽 큰 것이 세계 최고의 구리강산이고 사금도 많고 귀금성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것이 이제 루앙프라방입니다. 제가 있는 곳. 그 다음 보시면 루앙프라방에 있는 스파노봉 대학입니다. 그 다음 스파노봉 대학은 한 5,000명 정도가 있고 캠퍼스를 한국에서 지어줬습니다. 그 다음 이것이 정문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본관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도서관이고 그 다음에 기숙사고 그 다음에 식당이고 그 다음에 교육학부 그 다음에 농업학부 그 다음에 건축학부 그 다음에 이제 관광경영학부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공과대학이 있고 저는 이 공과대학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이 사업의 시작은 맨 처음에 2005년도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배제대학 교목실에서 폐봉사학단을 시작을 해서 갔는데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 다음 초등학교 화장실 고쳐줬고 그 다음에 아이들 운동장을 고쳐주고 이성동 목사십니다. 운동장 조성을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그 체육대에 뛰어놀게 하고 줄 하나 갖고 노는 방법을 모르니까 노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부모님들이 고마워서 식사 대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라오스에 배제의 뜻을 심어서 식수를 하고 왔습니다. 이것이 이제 기본이 돼서 국제협력 선도대학 사업이 도출됐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국제협력 선도대학 사업은 하나같이 뭐냐면은 라오스 쪽에 갖고 있는 자산을 활용을 해서 라오스를 개발시키자. 그러기 위해서는 재료공학과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그러면 이제 대학을 만들기 위해서는 크게 4가지가 필요합니다. 교육 목표가 제일 중요하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도대체 라오스 쪽에서 필요한 것은 뭐냐? 그것은 학부를 하되 산학협력을 할 수 있는 학부. 다시 얘기해서 민간기업을 창출할 수 있는 학과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필요한 게 교육과정 전공 교재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실험실 3개를 구축을 하고 졸업 예정자를 한국 쪽에 실습을 보내고 제일 중요한 교수 요원을 6명을 확보를 하는 거. 이것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없는 쪽에서 해야 되는데 여기 갔을 때 제가 아펜젤라 목사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힘들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봐주시면, 그 다음에 도자기 마을에 이제 기술 협력을 해주고, 그 이유는 대학을 못 가는 학생들이 더 많기 때문에, 오직 17%만 대학을 가기 때문에 가지 못할 학생들을 기술을 가르치자. 제가 대학에 들어갈 때는 공부 잘하던 제 친구가 집이 어려우면 공전을 가고 공고를 갔습니다. 그 친구들이 이제 기술을 배워서 잘 살지만, 그걸 생각을 해서 학과도 정하고 기술을 전수하자, 이렇게 되고, 이 기술은 아펜젤라 목사님이 대제학당에 만든 산문 출판사, 우리나라 최초의 산학협력단입니다. 거기에 제가 신트를 얻어서 했었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고요. 이제 가서 할 일이 상당히 많은데, 먼저 사업단 개소식을 하고, 그 다음에 가보니까 잘 안 됩니다. 공산주의 국가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1년을 가서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잘 돌아가기 위해서 운영위원회, 실무위원회, 각종 위원회를 만들어서 제가 제시했던 것이 뭐냐면은 정직, 그 다음 자율, 정직 성실의 인격적 공학교육,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회주의 국가에서 정직, 정직, 이거는 상당히 기피하는 단어입니다. 사실 내면적으로 자율, 이것이 기독교 가치고 드러나는 모습이 정직과 성실인데, 이거를 고민하다가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자율을 빼고 자율, 그 다음에 정직을 빼고 성실, 자율과 성실의 인격적 공학교육을 합시다.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그게 이제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간 확보를 하고, 이 교육부랑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그 다음 봐주시면, 그 다음에 모든 장비들이 한 20억 정도 갔는데, 이걸 무관세로 통과를 시켰고, 아까 말씀드렸던 산학협력센터, 제가 산학연을 상당히 좋아하고 잘하기 때문에 한국과 기업을 연결시키는 일, 그것을 해왔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봐주시면요. 사업단장은 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행정하고 산학위원회, 이런 조직을 가졌고, 그 다음에 이제 스파르봉 대학에 가보니까 회의는 중요한 게 아니고 탑다운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공과대학 사업이지만 청장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사업단을 청장 직속기구로 집어넣고 공과대학의 학과와 산학협력센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배재대학 졸업생이죠. 껑시 박사, 그 다음에 칸교우가 사업단을 맡아서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게 해줬습니다. 그 다음, 현판식을 했는데, 이 현판식 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은 다 퍼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책임을 갖도록 현판식을 했고, 그 다음 라오스 가서도 똑같은 것을 했는데, 라오스에서 한 20억 정도 이렇게 가져가니까 4차관 정도가 나옵니다. 차관 4분 정도가 나와서 관심을 가질 정도로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 그래서 이 포럼을 했고, 그 다음 이쪽이 청장입니다. 운영위원회, 청장, 부청장, 국제교류청, 공대 학장이 이제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면, 그걸 가지고 실무위원회, 그 공과대학 학장이 중심으로 해서 또 부학장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 왜 가보니까 실무위원들이 잘 움직이질 않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탑다운이기 때문에 올려도 소용이 없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먼저 실무위원회를 저희가 해서 안을 가지고, 그 안을 가지고 제가 운영위원회 가서 안을 제시를 하면 다 받아줍니다. 그러면 운영위에서 결정이 나면 실무위원회에서 집행을 하게 되니까, 실무위원들은 자기의 의견들이 이렇게 반영이 되고 집행되니까 상당히 자율성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자율하고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 자발성에서 있구나 하는 것을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원칙과 기준을 공유하기 위해서 라오스에서는 어떤 것이 있지만 ODA 사업은 이렇게 투명하게 해야 됩니다. 해서 한국말로 쓰고 이것을 영어로 옮겨 썼습니다. 그다음에 라오스 쪽에서는 이제 우리 한국은 모든 것이 카드로 돼서 결산을 카드로 해야 되는데, 라오스는 그렇게 안 돼서 간이 영수증으로 해야 되니까 현금을 만지게 됩니다.
돈이 만약에 20억이 통장에서 5억, 6억, 3억이 숫자로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이렇게 유혹이 없는데 돈 뭉치가 왔다 갔다 하면 유혹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돈이 그 화폐로 오지 않도록, 그 다음에 그것이 숫자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현지에 통장을 만들어서 통장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그 장비들은 저렇게 기록을 남겼고, 그 다음에 건물이 부족해서 건물을 졌습니다. 이 건물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한 분이 도네이션을 해서 이걸 졌는데, 배지대학에서 제가 이제 이 사업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분이 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뭘 하냐면은 이제 실험대 이런 실험 설비 같은 걸 하시는 분인데, 제가 가장 좋은 거를 사야 되겠다. 제 그 기본 원칙은 그거였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좋은 것을 전달한다. 이렇게 해서 거기를 갔는데 한 3천만 원 정도 같이 샀어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저를 보자 그러더니 임 교수님 얘기를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대전에서. 대전은 그렇게 안 크니까 이 정도 사업하면 잘 알려집니다. 그러더니 늘 마음에 부담이 있었는데 그분이 크리스찬인데 3천만 원 도네이션 하겠다. 그래서 그 3천만 원 도네이션 하는 거 갖고 교육부랑 상의를 해서 원래는 건물을 못 지게 돼 있는데 저렇게 건물을 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시설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학과 승인을 받으려면은 몇 가지가 있어야 되냐면은 교육과정을 해야 되고 실험실을 해야 하고 교수를 해야 됩니다. 이 모든 절차를 다 받쳐서 2019년 3월인데 알고 보니까 5월에 드디어 학과가 라오스 최초의 재래공학과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 제일 어려운 게 교육과정이었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 쉽게 배재대학교 신소재 교육과정을 가서 그냥 전달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저렇게 그 기술이 아주 그 스펙트럼이 큽니다. 라오스의 기술은 점토 정도밖에 못 만들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오는 것은 저렇게 태양전지의 기술을 올 수가 있는데 배재대학의 신소재 기술은 가르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멘붕에 빠졌습니다. 이게 이제 어려움이 시작되는 거죠. 왜냐하면 라오스를 모르고 들어갔기 때문에. 친구가 우리나라 직업교육의 최고 권위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분을 만나서 제가 여쭤봤어요. 교육과정을 어떻게 짜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9가지 요소를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인력구조, 그 다음에 나라의 발전, 북부의 소요요소, 이 9가지를 다 짜서 이걸 갖고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조사 사업을 다시 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139학점 26개의 과목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교수들을 6을 뽑아갖고 이 학생들은 이제 막 대학밖에 나오지 않은 학생입니다. 그 학생들에게 26개의 과목을 다 나눠주고 이거를 너희들이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실사가 나와서 그 다음 드디어 이제 신입생을 뽑는데 공산주의 국가는 학과를 만들면 그냥 이렇게 놔둡니다.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고 아주 그 소개를 하죠. 그래서 이제 한국식으로 해서 라오스 쪽에 그 54개 고등학교를 다니고 설명을 해서 최초의 재래공학과가 7대1이었습니다. 그리고 30명 모집에 많이 오니까 40명을 뽑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신입생을 뽑았습니다.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신입생입니다. 신입생이고 왼쪽에서 두 번째가 전데 자세히 보시면 표정이 안 밝습니다. 왜냐하면 힘든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이 하나하나가 벅차고 안 맞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 체제하고 안 맞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진행됐었고요. 그 다음에 앞쪽 보시면 제가 이 학과 쪽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면 소수민족의 교육을 위해서 만들어진 대학이고 학과이기 때문에 소수민족 안배를 해야 된다. 그렇게 총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원래는 라올 룸족이 거기 다 들어오는데
ODA의 특성은 소수민족의 교육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소수민족을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 룸족, 그 다음에 카무족, 몽족 이렇게 돼 있는데 몽족이 그 옛날 고구려 유민들 자손입니다. 갔더니 그 몽골 반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보고 피가 섞였다 그래갖고 나는 우리 조상님이 라오스랑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고구려 이민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안배가 잘 됐고 남녀가 잘 돼서 학과를 만들면서도 가능한 한 작은 자, 약한 자들에게 기회를 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이것이 잘 적용이 됐었습니다. 그 다음.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짐을 나르기 시작하는데 저것은 배제대학에 있는 가장 좋은 책상입니다. 똑같은 거를 보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실험실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제2호택에서 장비를 기증을 해서 건물을 줬고, 그 다음에 원료실, 공정실, 분석실. 이게 배제대학교 신소정학과보다 더 좋습니다. 이게 아까울 정도로 좋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냐면, 가장 좋은 걸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저것이 거점이 되길 바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이 장비죠. 장비가 1억, 2억짜리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 이런 장비들이 상당히, 그 다음. 이런 분석 장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만들었던 건물에 교수 사무실, 학생 공부방, 외래 교수실 했는데 제가 관심 있는 것은 학생 공부방입니다. 11자리를 만들어서 저기에 들어가는 학생들은 무조건 항류학 온다. 이렇게 이제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서 학생들에게 그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 공간을 만들었고, 저 공간 확보 쪽에 아주 그 말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교수 공간도 모자른데 학생 공간을 어떻게 배정을 하느냐. 그래서 교육부 사업은 교수 지원하는 게 아니라 학생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었고 11명 학생들이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교과서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26개 과목에 강의 자료를 다 만들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책 다 보냈고, 혹시 사고 나지 않도록 실험실 안전 가이드 책도 보냈고, 그 다음에 교수들이 말이 교수지 고등교육을 받아보지 못하고 교육과정을 어떻게 하는지를 못해서 제가 겸손하게 여쭙죠. 이렇게 배우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런 기회가 없었다. 이 얘기를 하고 교수들이 교수하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 다음 강의하고 제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그 부총장입니다. 부총장이 와서 같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스타트 라인은 다르더라도 졸업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뭘 부족한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공학에 필요한 물리화학 수학을 시험을 봐서 빈자리를 메꿔줬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그 장학금을 주고 격려를 하지만 돈이 없거나 벼랑간 부모가 아프거나 집안이 어려워서 간두를 학생들을 간두지 못하도록 이렇게 장학금을 만들어서 브리치 장학금이라는 것은 이제 다리니까 상시적으로 공부 잘하는 애는 가고 페리 장학금은 그냥 그 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필요한 경우는 이제 가도록 이렇게 해서 가능한 한 한 학생도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학생들을 위해서 미리 취업할 때가 어딘지를 알고 협력하도록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라오스 쪽에서 있는 그 재료공학 쪽인데 다 시멘트 공장이고 중국 공장입니다. 이 공장은 상당히 어려워서 한번 들어가면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나옵니다. 그리고 혹시 아파도 자기들이 지정하는 그러한 그 병원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산업화도 결국 누구에 의한 산업화냐에 따라서 라오스에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납니다. 이거 학생들이 안 가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 장충진 목사님이 지난주 월요일 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이제 끝났는데 맨 처음에
이성동 목사님으로부터 시작된 라오스 사업을 장충식 목사님이 가셔서 기도하셔서 이제 끝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어려운 것이 네트워크 구성을 해야 되는데 대사관 구성하고 그다음 코이카, 코트라, 친선협회 이거를 현지 쪽에 다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최초의 재래공학과의 우호적 네트워크, 그 생태계를 조성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전혀 안 돼 있고 이거를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를 보고 다른 공과대학도 이렇게 하라 이런 그 모델로 했기 때문에 이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 교육체육부, 과학기술부, 에너지광산부 3차관, 4차관을 만났고요. 그다음 한국에 이제 기업들이 나서기 시작합니다. 한국 기업들이 이렇게 소문이 나갔고 배재대학의 재료공학과 일로 보지 말고 이걸 한국 재료공학과 일로 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업들이 나서고 대학이 도와주기 시작을 해서 라오스 학생들을 취직시켜주겠다는 회사들이 한 10군데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학연 네트워크가 구성이 됐는데 배재대학교 신소재공학과가 우리 과를 위해서 이렇게 네트워크 구성하자 그러면 안 해줬을 텐데 이것이 이제 뜻이 좋으니까 13개 한국의 기라성 같은 그 기관에서 구성을 해주고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교수를 8명을 선발했습니다. 그 다음 얘네들에게 전공 분야를 다 줬습니다. 그래서 라오스에 필요한 전공 분야를 하나씩 이렇게 다 하고 그것을 석사과정, 박사과정에서 배우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이게 제 연구실인데 제 얼굴 보시면은 안 박습니다. 이거 어깨가 무거워갖고 왜냐하면 전 전공이 전자재료 하나인데 6개 전공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그다음 학과 교수님들이 그렇게 우호적이질 않으세요. 피곤하죠? 낙심하게 되죠, 그죠? 근데 그거 갖고 뭐라 그럴 수가 없는 게 학과가 생존에 걸려 있기 때문에 여력이 없는 겁니다. 그다음 그런데 고맙게 차공대학교 이순일 교수님이 이걸 듣고 전자재료는 내가 맡겠다. 석사를 하면 박사를 해주겠다. 이런 사람이 나서기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시멘트는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신소재 쪽에서는 이미 다 없어진 과목인데 신소재의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자가 민경서 박사입니다. 민경서 박사가 1대1로 가르치겠다. 그리고 제 방에서 1대1로 배우는 겁니다. 이런 교육을 얘네들이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유리 쪽은 지도교수가 2명이 나서서 도와줬고 그래서 얘네들이 신났죠. 얼굴이 보니까 석사하고 박사를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라오스만 갖고는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라오스를 도와줄 수 있는 국가의 협력을 받아야 되는데 한국은 너무 멉니다. 그러니까 한국만 생각을 하면 배재대학과 라오스만 해야 되겠지만 라오스로 와서는 라오스의 도움을 받은 태국, 베트남 이쪽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 제가 그 베트남을 갖고 태국을 갖고 대학을 방문해서 라오스를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그래서 이제 라오 국립대학하고 베트남 2대학을 가고 그 다음에 AIT는 우리나라 60년대 그 서울대학 출신들이 가는 곳입니다. Asian Institute of Technology에서 아시아 카이스트 같은 데에서 돕기로 하고 출라롱콩 대학에서 돕기로 하고 치앙마이 대학에서 돕기로 하고 두 대학에서 많이 도와줍니다. 특히 그 출라롱콩 대학에 이렇게 갔더니 배재대학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 찬밥 대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라오스 협력과 상의를 하고 싶다 그랬더니 찾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학과가 대학이 너무 큰 거예요. 간신히 찾아가고 제가 이제 저 발표를 하면서 라오스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출라롱콩 대학의 교수들이 연구 중심 대학이다 보니까 표정이 이걸 왜 우리가 해야 됩니까 하는 표정을 잡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는 안 온다 이렇게 해서 할 얘기를 하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인도 차이나 반도 대학 쪽에서 가장 앞서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그래서 태국이라 그래요. 태국에서 가장 그 넘버원 대학이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출라롱콩 대학이래요. 그럼 넘버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혜가 있는데 여러분 리스폰시빌리티가 있다. 한번 잘 생각을 해봐라.
인도 차이나 반도가 골고루 발전을 하는데 라오스가 뒤져 있지 않느냐. 라오스를 도와줘야 되는데 이것을 한국이 도와줘야 되겠느냐, 태국이 도와줘야 되겠냐. 그랬더니 한 교수가 딱 반응을 해요. 딱 반응을 하면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이런 걸 많이 해봤기 때문에 반응하는 걸 금세 알아서 그 교수한테 가서 막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일본에서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일본 동경공대에서 공부를 했는데 제가 동경공대에서 한 2년 공부를 했었어요. 그 지도교수를 제가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말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니까 그 교수가 선배, 그래서 선배님 이렇게 눈을 띄워주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래서 이 출라롱공대학이 연결이 됐습니다. 제가 여기서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이게 배제의 실력이 아닙니다. 이게 제 실력이 아니고 역사하신 어느 분의 인도하심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네트워크가 다 구성이 됐습니다. 그 일본 쪽 네트워크도 잘 구성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는 그 코로나 때문에 못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 교수님이 라오스 학생들 불러서 저렇게 해서 한일이 협력해서 한일이 갈등이 많으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저때 한참 이제 일본 안 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한일 협력이 어렵다 그래서 그러면은 한일 양자간 협력을 하지 말고 한일이 협력해서 삼자를 돕는 건 어떠냐 그랬더니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삼자 협력을 했습니다. 그다음 제가 만든 것이 라오스에 있는 겁니다. 영어와 한국말로 여기 재료공학과 아시아 인재기술센터가 그래서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산학협력센터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산학협력센터가 중요한가? 왜 기업이 중요한가? 그 수많은 그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만이 원조를 받는 데서 벗어나서 원조를 주는 국가가 됐는데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이게 민간 기업이 활성화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민간 기업의 활성화는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뒷받침되기 위해서는 공의, 정의, 정직, 사회정분회가 깔려 있는데 그것이 기독교 문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EU가 하나가 됐습니다. 20몇 개 국가가 그 복잡한데 하나가 됐고 한중일 3국이 하나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유는 거기를 관통하는 시장경제가 있고 자유민주주의가 있고 기독교 문화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렇고 저는 아이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도 있지만 저기는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기업 활성화를 통해서 시장경제 그다음에 자유민주주의 돌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저기를 좀 도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업이랑 연결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다음 총장님께 이제 설득을 시켰고 그다음 여러 가지 기업들을 방문했고 그다음 기업이 관청을 다 또 다른 관청들이죠. 다 가서 설명을 일일이 했고 그다음 공장에 이렇게 가서 견약도 보고 한국 기업에 필요한 기술도 받고 그다음에 한국에서 있는 그 파이로트 플랜을 보내서 라오스의 많은 그 석회석을 중국에 뺏기고 있습니다. 이 석회석에다가 모래를 집어넣어서 1500도의 고속 갈면은 시멘트가 되는데 중국 아이들이 그걸 가지고 파는데 한국보다 비싸게 팝니다. 그런데 라오스 사람들은 이제 기술도 없고 자본이 없기 때문에 저 석회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생각을 했는데 단양에 있는 한 분이 나서서 저거를 비료를 만들면 된다고 그래서 비료의 파이로트 플랜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다음 여기 보면 산에 있는 저 석회석을 저분이 기술자인데 이렇게 놓고 하면 색깔이 다르죠. 온도를 900도씩 하면은 저렇게 비료가 됩니다. 그래서 석회석이 비료가 되는 기술 이전을 시작을 하고 한국 기업과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한 군데를 타겟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두 이렇게 하지 않고 예루살렘 쪽에 또 그 갈릴리 나사렛 이런 데 집중해서 확산시킨 것처럼 저희들도
성공 모델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해갖고 도자기 마을에 400년 전통의 도자기 마을에 가서 직접 가서 만난 겁니다. 주민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기술이 저거 기술밖에 없기 때문에 한 달에 150달러, 15만 원밖에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없는 거죠. 저게 현실이었고 그다음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이게 한 30cm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저거를 이제 기념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 이런 저기 열악한 장비를 촬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 오른쪽에 보면 얘네들 가마를 이렇게 쌓는 기술이 없어서 땅을 이렇게 잘라서 구멍을 파서 굴뚝을 냅니다. 그런데 비가 오면 이렇게 물이 고입니다. 그러면은 한 여름에는 저 작동을 못 합니다. 그다음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 필요한 것들을 보고 수비장이 구축이 되고 한국형 나무 가마를 설치해 주면 되겠다. 그래서 보완을 해줬습니다. 그다음 거기에 반응하는 분이 한 분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이런 도예 기술이 없기 때문에 이제 계룡산에 이제 산행을 하다가 도자기 마을에 있는데 거기 가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왜 요새 그 교수님 자주 안 보이세요? 그래서 제가 라오스 가요. 그랬더니 라오스에서 뭐 하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재료공학과를 만들고 도자기 마을에 그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막 고민하더니 한번 데리고 갈 수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데리고 갔죠. 모시고 갔더니 맨 처음에 하신 게 뭐냐면 라오스 흙 갖고 한국 도자기를 만들었습니다. 보여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서는 라오스 흙 가지고 라오스 도자기를 작게 만들고 세 번째는 칼라를 입혔습니다. 그 다음 그렇게 해서 이 가마를 제작을 하고 저 칼라를 입혔고 그 다음 이 지붕을 만들어주는데 공산주의 국가는 절대로 자기들이 먼저 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가마를 지고 싶으면은 지붕을 만들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렇게 만들더라고요. 저게 테크놀로지 이노베이션에서 소셜 이노베이션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자발성이 공산주의 사회에 있었다가 하는 것은 정말 감동적인 겁니다. 얼른 보면 저 조그만 지붕 하나 진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저걸 짓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 그래서 뒤쪽 보시면 누런 게 내화물인데 저거를 무식하게 IMF 코로나19 때 6천 장을 한국에서 실어 날랐습니다. 그 다음 한 장 한 장 싸서 그 다음 가마를 만들고 저 두 분이 하신 겁니다. 두 분의 표정이 상당히 박죠. 해냈다 이런 표정으로 짓고 있고 그 다음 이 라오스 쪽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하게 되고 그 다음 슬라이드 봐주실래요? 그 다음 슬라이드 거기 저기 눌러주시면 이게 동영상입니다. 그 밑에 한번 눌러주실래요? 라오스 젊은이가 처음으로 그 밑에 올려주시면은 동영상 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안 보이시나요? 됐습니다. 라오스 청년들에게 먼저 이렇게 붙이게 했습니다. 보통 이제 저렇게 가면 자기가 한 것은 자기가 게시하게 되는데 저분은 라오스 사람들에게 먼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넘기시고 그 밑에 아래 바에 있습니다. 아래 바 됐습니다. 그 다음 이 도자기가 쏟아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에 5달러씩 이제 받게 되고 아까 보시다시피 그 나무가마 걔네들 쪽에서는 100달러지만 이게 2,000달러 정도가 나오게 되니까 잘 살게 되는 거죠. 한국에 버려지는 기술이 저렇게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저게 카미라는 학생, 저거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고 마을 사람들이 다 찍고 왜 저기 소녀랑 저랑 같이 찍었을까? 저는 이제 그 기독교 대학 선생이다 보니까 내가 그 소녀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내가 너랑 이렇게 같이 찍는 이유를 아느냐? 모르죠. 저 많은 마을 사람보다 네가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다.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지금 올해 여름에 비가 와서 저렇게 물이 있었는데 여전히 이제 생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비장을 만들어줬고 그 다음 그래서 흙을 이렇게 곱게 만드는 기술을 전해줬고 그 다음
저렇게 흙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실험적으로 재료공학과에서 실험을 하게끔 하고 산학협력을 해서 칼라도 입히고 그 다음에 이제 장비 같은 거, 부수적인 볼밀 같은 걸 보내주고 그 다음 이렇게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 이렇게 이제 맨 오른쪽이 한국에서 가진 도자기를 만들도록 하고 자기들이 만든 거고 그 밑에 거는 디자이너가 이제 요구를 한 겁니다. 저렇게 만들 수 있느냐 하는데 기술이 있고 장비가 있으니 저렇게 만든 겁니다. 그 다음 드디어 도자기 마을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화분만 팔던 마을에서 이러한 기술을 배제 이름으로 전했습니다. 그 다음 마침 ODA 사업에 인프라 구축 사업이 있어서 그 다음 마을이 위의 마을이 아래처럼 이렇게 바뀌면서 한 마을이 이렇게 한국 기술에 의해서 발전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기 시작을 하는 것. 이런 성공 모델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 다음 어린아이들 우리 얘네들한테 미래 있죠. 젊은 부부들이 이제 도자기를 하려고 그러고 저기 카페도 생겼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총입니다. 여기 보면 메드 인 라오죠. 마지막 그 도공이 베트남 전쟁 때 죽었고 400년의 도자기의 그 역사 기술이 끊겼는데 이 메이드 인 그 우리 같은 옛날도 메이드 인 코리아 그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딱 출품이 되니까 총리가 와서 저걸 보시는 거예요. 이게 라오스에서 나오는 거냐? 라오스에 나온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 루앙프라방에서 나온다. 저 기술이 어디서 왔느냐? 한국 배제대학에서 왔다. 그래서 저는 저 총리를 모르지만 총리는 배제대학을 합니다. 이게 저렇게 그 기술이 살릴 수가 있고 민간 외교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저는 이제 공학이기 때문에 저러한 그 흙을 가지고 이런 공예품을 만들기도 하지만 하나 더 올라가면 저렇게 그 애자라고 하는 공업 재료를 만들면 부가가치가 5배, 10배로 뛰게 됩니다. 저는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 다음 그래서 한국기술연구원과 한국과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서 그 다음 분석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농약기술을 만드는 태경 BK 쪽에 농학기술 이전을 하고 그 다음 애자 만드는 공장 가서 애자 만드는 기술을 이전을 하고 그 다음 시멘트 만드는 공장 가서 시멘트를 이전을 하고 그 다음 병유리 만드는 그 유리를 다 사다 쓰니까 원료를 가지고 유리 만드는 공장에서 유리 공장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기업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 학생들을 불러서 유학의 그 레시피라고 그러죠. 비방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돈이 없기 때문에 장비는 가능한 한 쓸만한 그 중고 장비를 고쳐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배제대학에 이렇게 스파르봉 대학 가면 이런 홈페이지가 있는데 세명대학 교수님이 벼랑간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교수님 여쭤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어떻게 하셔요? 그랬더니 스파르봉 대학에서 일을 하고 가고 싶은데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배제대학 임대영 교수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게 스파르봉 대학을 도왔지만 사실 배제대학도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제가 맨 처음에 갔을 때 몽족의 소녀들의 모습입니다. 쟤네들이 15, 16입니다. 쟤네 그때 당시 하루 종일 산에 가서 나무를 지고 오면 저기 1달러 받습니다. 1달러. 근데 걔네 지금 2달러 받는데 15, 16. 쟤네들이 고등교육으로 연결이 안 되면 18에 결혼을 합니다. 19, 20살, 21에 애 둘, 셋의 어머니가 되고 쟤네들이 인생은 없어집니다. 저는 이제 2딸의 아버지다 보니까 유독 적에 들어오고 배제대학 선생인데 그래도 모르긴 모르지만 저 짐이 무거워 보이지 않냐. 저거 내려서 공부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갖고 저 표정 보면 둘째 카메라는 애가 고등학교를 못 갔지만 밝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게 아까 말씀 1달러였는데
도자기 하나가 5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대학을 가지 못하더라도 살 수 있다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저렇게 보고 있고, 똑똑한 아이들은 교수를 만들고 공장을 만드는, 그게 스파노봉 대학의 그것이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그 다음. 이제부터 제가 이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이 배제대학 일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정년 6년을 남겨놓고 제가 이 일을 할 가치가 있는가, 이거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업인가 사역인가. 배제대학의 아펜젤라 목사님이 크고자 하고 남을 섬겨라. 죄송합니다. 목사님 앞에서. 그 교훈이 된 이유를 보니까 배양영제라고 고종항제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배양영제는 뭐냐면 인재를 키우고 양성해라 이렇게 하는 건데, 고종이 생각하는 배양영제는 그때 당시 한미 조약이 체결되면서 영어 통역관을 키우는 것을 인재로 봤습니다. 그런데 아펜젤라는 그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앞에다가 복음적인 거를 붙입니다. 복음적 배양영제. 배제대학에 가보시면 복음적 배양영제가 있는데, 고종항제 거를 무시할 수는 없었고, 그래서 복음적을 붙이는데, 그 복음적을 목사님이 풀어서 말씀하신 것은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겨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크고자 하는 것이냐 섬기는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40개 지금 ODA 사업을 하는데, 이거를 해서 배제대학이 좀 이름을 따야 되겠다. 이것은 이 사역이 목적이 크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럴 때에는 ODA는 도구가 되고, 이때는 상당히 힘든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크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남을 섬기는 것이 목적이다. 이럴 때는 ODA 사업이 좋은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늘 그 마음으로 되새기고 하는 것이, 내가 하는 이 일에 나를 드러내려고 그러는 것이냐, 아니면 학생들을 세우려고 하냐. 하지만 어찌 저도 드러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거에 대한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에 사랑을 품고 있는가. 그 다음에 마지막 나오는 것이 사람이냐. 이제 그것을 저는 기준으로 했고, 스파노봉 대학의 이것은 저는 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스파노봉 대학 가면은 다양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사역이 있고, 그 다음 또 이렇게, 그 다음 고아학교도 사역하고 목사님이요. 그 다음에 또 장애인도 사역을 합니다. 한국 목사님들은 이렇게 사역을 하십니다. 그런데 캐나디안 목사님들은 좀 다릅니다. 그 다음 보시면 라오에 가면 조막 카페가 있습니다. 조막 카페가 저희 가면 아주 재미있는데, 저기는 물을 공짜로 주고, 그 다음에 와이파이를 공짜로 쓰게 합니다. 그런데 커피를 안 시켜도 됩니다. 그런데 커피값은 똑같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 조막 카페에 그 다음 보여주시면 옆에 조막 카페랑 똑같은 게 있는데 하나는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형태는 있지만 그게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빵집에 그 슬로건이 재밌어요. 빵집의 슬로건은 보통 맛있는 빵을 값싸게 보통 이렇게 되는데, 저기 슬로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Improving Life로 되어 있어요. 삶을 개선한다. 그리고 거기에 3개 주제가 있는데, 하나가 Great, 그 다음에 Wise Adventure입니다. Great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빵을 통해서 사람의 내면을 바꾸겠다. 이게 Great고, Wise는 저분이 똑똑한 게, 비즈니스 미션 중에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비즈니스가 잘 되면 비즈니스가 미션을 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지 않는 거고, 어드벤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빵집의 방법이 아닌 막 퍼주는 방법으로도 살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 3가지가 있습니다. 워크와 어쩌고 저쩌고 이게.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이상해갖고 주인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 전 거 보여주실래요? 저기 카나디안 분이 계시죠?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비즈니스맨 아니죠? 그랬더니 자기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크리스찬 거점이라고. 빵을 통해서, 빵집을 통해서 빵집의 언어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이게 카나디언 회사고 3년마다 교체가 됩니다. 그 다음 봐주시면 그 다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거기에 김사갓하고 퍼스트 마사지가 있는데 김사갓 사장님이 이제 친해지니까 한국촌에서 저랑 그 교수님이랑 저랑 업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업이 같냐고. 난 교수고 교수님은 저기 식당 주인이신데 내가 얼굴이 까맣다고 교수가 아닌 것처럼 보여요? 많이 친해져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국에 여러 가지 교육 자료 또 교육 경험 또 장비 가지고 아이들 만들어서 키워서 취직시키려고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더니 자기도 한국 고추장, 된장, 고춧가루 가져와서 한국의 그 음식 제조 기술을 해서 애들 키운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다르냐? 그래서 그러네요. 업이 같네. 네, 근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퍼스트 마사지 사장님이 저보고 또 친해졌죠. 한 1년 사니까.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업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심했다. 내가 어떻게 마사지 업이냐. 안 믿으시네. 내 교수 맞아요? 막 이랬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젊은 아이들을 태국에서 마사지사를 데리고 와서 기술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산업을 창출하고 아이들한테 일자리를 주고 이게 같다는 거예요. 그러네 같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제가 얘기하지 못하는 하나가 있어요. 마지막에 뭐가 다르냐? 그 다음 보여주시면 보통은 그냥 교육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재료공학과를 한다 그럴 때 뭐라 그러시냐면 건물을 짓는 분들이 있어요. 학교에 건물을 짓는 분들이 교수님이랑 저랑 일이 같다 그래요. 그래서 같은 줄 알았더니 같지를 않고 그분은 건축업자입니다. 교수를 짓고 학교를 져서 그분이 최종적으로 내놓는 것은 뭐냐면 이익 창출입니다. 그런데 아까 퍼스트 마사지하고 그 다음에 한국촌 분은 거기서 한 단계 더 넘어가서 아이들을 돌봅니다. 아이들을 돌봐가지고 그 어린 아이들이 거기서 잘 지내도록 하지만 여전히 그들이 내놓는 것은 이익 창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우수라고 하는 거고 보통 대학이 여기까지 갑니다. 그러나 배제대학은 여기서 하나 더 나갑니다. 어딜 더 나가냐면 교육과 돌봄 쪽에 아이들이 정체성을 갖도록 내가 누군가에 대한 확실한 자기의 그 정체성을 갖도록 세상이 불러주는 이름 말고 교육, 고등학교, 대학교의 그 안 좋은 교육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1등급 4%를 위해서 96%를 모두 패배자로 만드는 그런 교육 말고 그래서 지어주는 2등급, 3등급의 이름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자기만의 이름 그거를 갖게 해주는 대학은 배제대학밖에 없습니다. 이게 스파노봉 대학이랑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안 했죠. 왜 안 하냐면은 그분이 내가 가면 밥도 마사지도 현지인 가격으로 해주는데 싸우면은 다 받을 것 같아갖고 저 얘기는 안 하고 업비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 아펜젤라 목사님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일을 하게 된 것은 언제냐? 제 나이 47세 때 몸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서울에 있는 대학에 교수를 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고 오늘도 건너왔습니다만 인도교를 건너서 배제대학을 가는데 저는 그 배제대학이 배제학당인 줄 모르고 그렇게 슬플 수가 없었어요. 나는 이제 서울을 떠나는구나 이러고 이제 가 보니까 교가를 부르는데 우리 배제학당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놀라갖고 그 배제가 그 배제냐 그랬더니 그 배제라 그래요? 그러면서 목사님 얘기가 아펜젤라 목사님이 고등학교를 진 게 아니라 칼리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래? 이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배제대학은 아주 재밌는 게 뭐냐면 2등하기 딱 좋습니다. 2등하기. 그래서 130억짜리 프로젝트를 열심히 했죠. 그래서 2등까지 딱 올라갔는데 어떻게 되냐면 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하도 억울해갖고 내가 여쭤봤더니 저랑 이제 많이 친해진 그 대전시 공무원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교수님, 충남대학이랑 배제대학이랑 130억을 놓고 딱 붙었을 때 충남대학이 됐다 그러면 다들 그렇지 이렇게 넘어가지만
배제대학이 됐다 그러면 그 사유서를 담당자가 2장 이상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2등 하시는 겁니다. 사업단에서는 이기셨지만 대학에서는 졌습니다. 그러는데 그렇게 제가 낙심될 수가 없고 학교가 싫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몸에 병을 얻고 제 아내가 강제로 펜스테이트를 보냈는데 거기서 아펜젤라를 만났습니다. 그 다음 여기 아펜젤라 목사님이 살던 데인데 제가 있던 펜스테이트가 아주 가까워서 프랭클린 마샬 대학에 직접 갔습니다. 제가 찍은 거거든요. 저기 가가지고 아펜젤라가 유명하니까 그 아펜젤라 하면 다 알 줄 알고 국제협력대에 가서 제가 얘기했죠. 너희 대학의 유명한 그 졸업장 아펜젤라 나온 대학의 선생이다. 몰라요. 아펜젤라. 프랭클린 마샬 대학은 아펜젤라가 잊혀졌습니다. 그리고 아펜젤라가 살던 마을은 저는 27에 아펜젤라가 한국에 올 때 대단한 청년이 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27에서 저 청년이 저런 것을 갖고 한국을 품을까? 내 나이 27에 뭐 했나? 이러고 있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저 마을은 여러분 생각나시죠? 초원의 집 마차 타고 다니는 아미시가 사는 깡촌입니다. 깡촌에 27의 청년이 한국을 생각을 했다. 그래서 아펜젤라가 앉아 있을 만한 벤치에 앉아서 가만히 있었는데 벼랑간 저한테 이 감동이 오는 거예요. 이게 아마 제가 하나님을 만난 첫 번째였을 겁니다. 벼랑간 네가 마음에 들지 않고 네가 자랑스럽지 않게 생각하는 이 배제대학, 이 대학은 27의 아펜젤라, 이 깡촌에 있는 청년의 마음을 내 감동시켜 저 죽음과 같은 태평양을 건너게 해서 진 나의 대학, 나의 학교다. 이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니었으니까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생각을 해요. 거기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회복이 됐죠. 제가 회복이 된 것은 배제대학에서 보직이 높아지고 배제대학에서 재산이 많아지고 장비가 많아지고 프로젝트가 많아서가 아니라 배제대학에 대한 그 새로운 가치, 이게 저를 살렸습니다. 아, 이 배제대학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대학이구나. 그리고 아펜젤라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이게 두루신학대학, 두루대학에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아펜젤라가 도착하자마자 한 기도가 이겁니다. 오늘 사망의 빗장을 산산히 깨트리고 부활하신 주께서 이 나라 백성들의 얽매고 있는 굴레를 끊으사 그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를 허락하게 해주소서. 그러니까 아펜젤라가 생각하는 배제대학은 어느 조그만 사립대학이 아니라 한민족과 한국의 자유, 이것을 목적으로 세운 것입니다. 어느 고등학교에 동창회를 만들려고 한 게 아니고 이게 딱 들어오면서 이 대학은, 배제대학은 작지만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없지만 내가 바라볼 것은 한국과 한국인의 참 자유를 바라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애들이 오는 게 4등급, 5등급 아이들이 옵니다. 8등급까지 있잖아요. 그럼 보통 1등급은 잘한다고 이름이 불리고 8등급은 못한다고 이름이 불리는데 4등급, 5등급 애들은 한 번 이름을 불러주질 않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배제대학에 옵니다. 그런 아이들의 숫자가 70%, 80% 됩니다. 그러니까 배제대학에 중요한 것은 탁월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버려진 수많은 학생들의 교육의 모델, 이거를 해야 되겠다. 이것이 오늘 한국에 주는 배제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회복을 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그 다음에 언더우드, 그 다음 보시면은 언더우드 목사님 기도가 있어요. 안 넘어가나요? 안 넘어가요? 언더우드 목사님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도가 길어요.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한국에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쫙 길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것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된다, 이런 확신이 있고, 27의 청년이 한국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냐면 자신들과 우리의 영혼이 하나임을 알고 하늘나라 한 백성인 자녀임 안다.
27의 청년의 고백입니다. 라오스를 가거나 아프리카를 갔을 때 그들을 볼 때 그들과 내용이 같다는 고백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저거는 기독교 정신을 갖고 있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저거를 보고 아펜젤라와 언더우드를 위대하게 만든 것은 하나님의 비전이었구나, 이걸 알고 배제대학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봐주시면, 그래서 여기 배제대학의 교회를 적고, 그 다음 보시면 여기 GBGM 아마 잘 아실 거예요. GBGM의 UMC GBGM에서 아펜젤라를 파견했는데 보통 성교국과 교육국이 동시에 일을 하지 않은데 배제대학에 깜짝 놀라신 거예요. 와갖고 저기 UMC에 와갖고 배제고등학교만 가신 거예요. 그러다가 대전에도 뭐 아펜젤라 흔적이 있다 이렇게 해갖고 오셔갖고 여기 있는데 대학이 제법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와서 교회 기공식을 하고, 그때 제가 운이 좋게 기획처장이었기 때문에 예산 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저게 교회입니다. 가운데 저게 아펜젤라 기념관 교회입니다. 그 다음 이게 이제 산학협력센터고요. 그 다음 기독교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대학은 대학 교수 교육 이 3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대학 건물이 있어야 되고 교수가 있어야 되고 또 교육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인간과 과학이고, 기독교 대학은 기독교 대학이며 기독교 교수며 기독교 교육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많은 일들은 기술교육대학이며 산업기술대학에 멈추게 됩니다. 그 다음 그래서 교육이 이런 그 세 가지가 있지만 아펜젤라 목사님이 만드신 복음적 배학령제의 그 복음적인 것이 우리 배제대학의 갈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아펜젤라 목사님이 하셨던 그 첫 번째 중요한 것은 한국을 변화시키는 3축을 보셨는데, 첫 번째는 배제학당을 설립하시고 독립협회와 출판을 했지만 아펜젤라 목사님의 위대한 것들은 저는 여기서 보지 않고 의미 있는 한 사람을 변화시켰습니다. 뭐냐면 이승만 대통령을 키우셨어요.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 많은 국가들이 식민주의에서 해방이 되면서 사회주의를 이렇게 선호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쪽으로 갈 확률이 컸었는데 이승만 대통령께서, 청년 이승만이 아펜젤라의 도움을 받고 미국에 가서 시장경제를 배웠고 자유민주주의를 배워와서 이 나라의 뿌리를 내렸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남북을 가릅니다. 한 사람이 남북을 가릅니다.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다음 꽁시를 만났습니다. 2010년도에 여기 갔더니 농구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배제대학 학생들을 위해서 주로 어디를 갔었냐면은 미국, 일본 쪽을 가갖고 유학을 보내려고 갔었습니다. 근데 제 딸이 라오스를 단기 선교를 갔다 오더니 거기 똑똑한 애가 있으니까 아빠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안 갈라 그랬죠. 심이 안 되니까. 근데 어떻게 갔는데 쟤를 만났어요. 쟤를 만났더니 표정이, 나를 딱 보더니 유학 오고 싶은 표정이 딱 있어요. 그래서 표정 한국말로 저는 꽁시입니다 이러는데, 이제 저는 그때만 해도 도저히 우리 학생들 유학 보내기도 바쁘고 배제대학이 아시다시피 뭐 그렇게 연구중심 대학이 아니다 보니까 잘 키울 자신이 없어서 제가 말을 안 섞으려고 일본인처럼 말을 했어요. 그냥 일본말로 다시 한국인잖아 이래도 나 한국 사람 아니야 이랬더니 제가 그 일본말로 와타시 꽁시 데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가지고 다시 한국말로 너 몇 국에 하냐? 5개국어를 한대. 너 한국말 왜 하냐? 한국 유학 가고 싶대.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해줬어요. 서울대학, 그다음에 카이스트, 연세대학, 고려대학 여기 교수는 꼭 잡아. 이렇게 이제 하고 제가 호텔에 갔는데 호텔에서 밀려오는 겁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집이 어렵지만 유학을 가고 싶었어요. 교수도 되고 싶고. 그래갖고 일본 교수만 오면 와타시 임대영 데스 이러면서 달라붙고 그래서 일본 유학을 갔습니다. 그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거기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다음날 가갖고 목사님 보고 제 데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갖고 데리고 가서 학교의 도움을 받고 교회의 도움을 받고 박사를 만들었는데
최초의 라오스 재래공학과 박사가 되고 제가 중심으로 저걸 키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카미라는 학생 아까 봤죠? 저 학생은 도자기 마을에 자발성을 짓기 위해서 보통 거기 가면 그 교육비를 줍니다. 제가 교육비 주지 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교육비 주지 말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예가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바로 끝내겠습니다. 30분이요. 도예가가 저기 뭐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갔으면 사람이 막 몰릴 줄 알았더니 그래갖고 하루 이틀 지났는데 웬 소녀가 흙을 하나 갖고 이렇게 오더래요. 그래서 흙을 줬는데 보니까 자기 딸 생각이 나서 마음이 열렸다. 그 다음날 이제 걸어가는데 요만한 남자아이가 손을 딱 잡고 이렇게 싹 웃더래요. 그래서 교수님 이상한 경험을 했어요. 소름이 쪽 끼쳐요. 그래요. 어린애가 딱 잡고 그 어린애를 못 찾았습니다. 제가 찾으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김영훈 선생님 종교가 뭐예요? 내가 이제 실수할까 봐 그랬더니 불교예요 이러더라고. 아이고 석가모니 오셨네. 석가모니 오셨네. 예? 석가모니 오셨네. 우리는 교회 다닌 사람은 이때 성령 오셨다 그래요. 성령이 오셨네. 제가 그 마을을 바꾼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 많은 사람보다 제 역할이 크기 때문에 제가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다음 아펜젤라의 영향을 받고 제 영향을 받고 꽁시가 영향을 받고 꽁시 밑에 또 학생의 영향을 받고 이렇게 정신이 이어가면서 아펜젤라 정신, 감리계 정신이 라오스에 잘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제가 혼자 갔을 때고요. 하나님이 1년 만에 그다음 사람을 이렇게 붙여주시고 그다음 졸업생을 붙여주시고 그다음 교수요원들 그다음 교수요원들 가기 전에 저희 집에 다 모여갖고 이렇게 됐었죠. 이제 결론입니다. 기독교 대학으로서의 교수들은 특히 감리교 대학에서는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한 것은 저를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에게 집사가 격려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배재대학 선생으로서 그저 그렇게 살다 말 사람이었습니다. 사사돌라가 24년 사사를 하고 죽음에 장사되었더라고 한 줄기 남은 것처럼 저도 배재대학에서 아펜젤라를 만나지 않았으면 임대원 교수가 배재대학에 가서 33년 교수하다가 정년했다. 이거로 끝났을 인생인데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전해주시고 또 수고해 주셔서 이 감리교 대학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 주셔서 수많은 저런 작은 아펜젤라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배재 교수의 삶, 교육 이것이 통합된 것인데 아펜젤라가 배재 학당을 줘서 배재 학당과 신앙이 통합된 것처럼 배재 대학에서는 배재 대학의 고등교육과 산학협력을 통합해서 아시아를 도우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맨 마지막에 기도 제목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온다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좀 기도 좀 부탁드리려고요. 맨 마지막 PPT 자료에 생각나실 때 스파르봉 대학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는 게 저렇게 그 우수했던 대학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삶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나와갖고 졸업을 해서 대학을 가야 되는데 그냥 일자리를 가고 베트남으로 가다 보니까 올해 신입생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이유를 내가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일자리를 여기 보면 스파르봉 제가 요거 읽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라오스를 향한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하도록 스파르봉 대학 재래공학과가 기독교 가치가 살아있는 교육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산학협력센터가 기술 선교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 안에서 라오스의 비전과 가치를 공유하는 개인 단체가 동역해서 확장되도록 이거는 하나의 그 모델 사업이죠. 그 다음에 제가 시작은 라오스 사업을 통해서 아펜젤라 선교사님 그 복의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맨 마지막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스파노봉 대학 재료공학과에 올 학생들을 오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작지만 선생들이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또 때가 이름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선생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얘네들이 한국 취업도 하고 유학을 잘 할 수 있도록 생각나실 때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